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요. 네, 마음 자꾸 다운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잘 해나왔으니까 열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333페이지부터 갑니다. 336페이지 36번입니다. 네, 저당권 이야기입니다. 저당권. 네, 36번 옳은 것입니다. 자, 1번입니다.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가 회복되기 전. 자, 그러면 갑구에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을구에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네, 2번 저당권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때 이것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 자, 불법 말소가 돼도 이렇게 삭제돼도 이 저당권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제 표장하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이 저당권은 뭐였다? 살아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쨌든 원래 상태로 뭘 해야 됩니까?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슨 등기한다? 회복 등기가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회복 등기하기 전에 만약에 이제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했다. 새로운 정이 나타나서 경락대금을 다 완납했다. 그래서 1억을 납부했다. 그래서 이 사람 어쨌든 지어진 상태니까 배당을 못 받겠죠. 저당권자가 만약에 이 사람의 채권액이 전부 다 1억이라 합시다. 그래서 이 병이 여기 들어가서 1억을 만약에 변제받았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 회복 등기 전에 경매가 돼서 경락돼 버렸을 때 이걸 다시 또 회복 등기를 만약에 인정하게 된다면 아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원위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저당권자의 목적은 소유권 취득 목적이 아니니까 배당받는 게 목적이니까, 자, 이와 같이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 회복 등기 이건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점은, 그러면 을은 여기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을도 뭔가 구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구제. 그래서 어떻게 구제한다? 내가 먼저 받을 금액을 병이 먼저 받아갔으니까 을은 이 병이한테 가서 받아간 이 1억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질문, 회복할 순 있지만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이루어져서 소유권이 취득했으면 이 경매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회복은 할 수 없겠지만 구제 방법은 나보다 먼저 받아간 병한테 가서 뭐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질문은 1번. 자, 2번 두 번째. 자, 무단경작 수확기 농작물이 있습니다. 무단경작은 토지에 뭐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죠. 무단경작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저당권 효력은 토지에만 미치지, 이 무단경작 농작물은 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지요. 그래서 2번 질문 뭐였다? 틀렸다. 미친다는 얘기 틀렸고요. 자, 세 번째 문제는 부합단 물관에 미친다는 거 맞아요. 자, 명인방법 갖춘 수목집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 을이 여기다가 명인방법을 만약에 갖췄다면 이 수목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정착물이에요. 따라서 저당권 효력은 토지에 미치지 명인방법에는 미치지 않아요. 자, 부합물에는 미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독립된 명인방법 수목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자,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 상태는 법정 성립할 수 없다. 그건 아니죠. 저당권 설정 당시. 그죠?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일치하면 설정 당시 같으면 네,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지요. 따라서 이 건물은 등기돼 있어도 좋고 미등기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 X다 그런 얘기고. 네, 5번째입니다. 저당권 이전 부기 등기가 맞춰졌다. 자, 그런데 그것이 피담보 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말소 청구의 상대방은 양도인이 아니고 뭐다? 네, 양도인이 아니죠. 양도인이 아니고 누구다? 양수인한테 해야 되겠죠. 현재 방해자한테 한다는 얘기예요. 네, 36번은 옳은 지문 1번 한번 체킹하시고 연습해 두시고요. 다음 37번 갑니다. 네, 37번은 네, 사례 문제예요. 네,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은 아파트는 무아파트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자, 채권, 그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그 다음에 갑이. 자, 채권 저당권 뒤에 갑이. 자, 3년간에서 임차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 그러면 뒤에 다시 또 병이. 또 대출 받아서 저당권 설정했다 이런 얘기죠. 갑은 이사 오면서 즉시 주민등록. 그래서 대항력은 갖췄다. 그런데 확정일자는 네, 병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받았다. 이런 문제입니다. 과거의 기출문제예요. 네, 확정일자는 경매시 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무슨 변제요? 우선 변제. 그러니까 저당권자도 우선 변제가 있고, 네, 저당권자도 우선 변제가 있고, 확정일자도 우선 변제가 있다. 근데 순서는 얘가 받고 두 번째 받고 확정일자가 병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받는다는 것이 잔재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늘 말씀드렸죠. 1번 저, 2번 저, 중간에 낀 이런 자들은 경매가 되면 네, 소재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1번 주문입니다. 을 저당권 실행이라고 했습니다. 1번. 네, 을이 저당권 실행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 기준은 네, 말소 기준 권리는 누구다? 네, 을입니다. 을입니다. 이때 갑은 을보다는 후순위이나 병보다는 선순위 배당받는다. 그렇지 않죠? 네, 기준에 쓸 때 배당 순서는 을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병이 먼저 받고 확정일자가 늦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뭐다? 갑이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지문 틀렸죠. 확정일자가 2번 저당권 뒤에 붙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병이 경매를 신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경매 신청했을 때 갑의 임차권은 잔여 존속 기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네, 말소 기준 권리는 2번입니다. 자, 을이죠. 자, 을이 기준되는 거니까 을부터 삭제가 되는 거죠. 갑도 대항할 수 없이 삭제가 되고, 네, 병도 삭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낀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 붙어 있는 여기에다가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논리 모순입니다. 낀 임차인은 경매 시 소재가 됩니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2번 X. 자, 세 번째 겁니다. 세 번째 거 병저당권 실행의 경우에 그죠? 매각대금에서 갑이 보증금 다 받지 못한 때 경매인에서 임차권 대항할 수 있다.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니까. 네,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잔여 기간 주장할 수 없고요. 주인한테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3번도 X예요. 2번, 3번 같은 지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네 번째 겁니다. 병의 저당권 실행의 경우에 병이죠. 네. 매수대금에서 갑은 누구죠? 이 갑 있죠? 갑. 네, 갑은 누구보다도 을보다도 선행해서 받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확정 일자가 이 뒤에 있는데 갑이 어째 을보다 먼저 배당받습니까? 이것도 논리 모순이죠. 네, 5번. 갑은 무가 반대하더라도 자, 병의 무의 을에 대한 채무 변제를 대위해서 유리한지를 차지할 수 있다.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즉, 이 금액을 대신 갚아주게 되면 이게 삭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2번에서 1번으로 순위 승진하면서 이거보다 앞에 있는 유리한지를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37번은 권리 분석형 사례 문제. 권리 분석 사례 문제입니다. 가끔 이런 문제가 태어나고요. 이런 문제는 여기서도 아마 응용할 수 있을 거예요. 중개사법 공부하시는 분들 37번 같은 문제 한번 잘 좀 기억해 두세요. 자, 37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38번 한번 가볼까요? 갑은 채무자 을소의 살림에 저당권 설정하였다. 자, 38번입니다. 네, 살림에다가 뭐 설정했다고 돼 있어요? 지금 수목이 이렇게 있겠죠? 을소유 살림에 갑이 저당권 설정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당권 효력은 수목에도 미치죠. 자, 수목이 공시 방법이 없다 한다면은 종속 정착물이죠. 자, 1번 지금 보겠습니다. 을은 살림에서 무단으로 인목을 벌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갑은 이미 벌채되어 있는, 맞죠? 벌채되어 반출된 몫을 을이 점유하고 있는 한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죠. 네,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죠. 키워드는 반환입니다. 반환 뜻은 뭐죠? 계속 얘기해요. 뭐 내놔라? 네, 점유 내놔라. 이 얘기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네, 그냥 1번만 바로 정답 처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팁 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기억나요? 네, 지역권하고 무슨 권은? 지역권, 저당권, 지저돼봐야 독도는 뭐 할 수 없다. 네, 반환할 수가 없다. 네, 요렇게 해서 한번 기억하세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 됐고요. 보충한다면 3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해서 침해로 감소된 담보 가치를 보충할 새로운 담보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반환은 요구할 수 없지만 을에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담보물 보충 요구할 수는 있다는 거. 반출된 수목 반환은 요구할 수 없으나 원위치 시키거나 다른 거 갖고 오라고 보충 요구할 수 있다. 그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8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9번도 마찬가지예요. 39번도 정답만 보세요. 1번 저당권 설정된 임야 수목이 부당하게 벌채 반출됐다. 저당권자는 자신에게 수목 반환 안 되죠. 그러나 만약에 을한테 잘못이 있다면 담보물 보충 요구로 해결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42번 가보겠습니다. 계산 문제. 공동저당에 관한 얘기예요. 무슨 저당? 공동저당. 자, 공동저당 들어가기 전에 하나 팁을 드릴게요. 앞에서 이런 거 있었죠? 토지에 저당권 설정돼 있고, 건물에 저당권 설정돼 있다. 그래서
토지에도 저당권, 건물에도 저당권. 자, 동일한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이 설치했을 때 네, 저당권 개수가 2개죠. 그래서 부동산 개수만큼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저당? 공동저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공동저당. 자, 지금 이제 법정상권 얘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팁. 그래서 자, 이때 토지 건물이 같으면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있는 겁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법지가 있었는데 공동저당권 설정 후 네, 건물 철거 신축이란 말이 나와요. 건물 철거 신축했다 이런 말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은 그대로 있지만 네, 신축된 건물에는 네, 저당권이 없는 겁니다. 철거되고 신축됐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저당권이 2개였다가 저당권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없다? 네, 법지가 없다라는 거 기억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팁 드리면 뭐 없는 거, 법지 없는 거, 인정되지 않는 거. 네, 첫 번째 뭐 맞아라, 나대지 마라. 네, 함께, 그죠? 그다음에 공동으로. 그다음에 뭐다? 네, 환장하건대. 이 공동저당이 나오면 법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예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건물 철거 신축이 아니고 만약에 건물이 합동됐다 이렇게 이런 판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건물이 합동되면 토지 건물 그대로 있는 거니까 토지에도 저당권 있고 건물에도 저당권이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대로 2개죠. 네, 이때는 균형이 똑같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법지가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 멸실. 등기부가 멸실했다. 건물 등기부가. 그래서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면 저당권 개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법지가 없지만 건물이 합동됐다. 등기부가 멸실했다 할 때는 저당권 개수는 그대로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법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공동으로 할 때는 법지가 없다 할 때는 이 건물 철거 신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모의고사라든지 또는 다른데 문제 풀다 보면 가끔 이렇게 합동됐다 또는 멸실했다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법지가 있는 거니까 이건 좀 복잡하더라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자, 42번에 공동저당 얘기예요. 갑은 을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ABC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했다. 을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각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을의 채권액은 얼마다? 네, 1억 5천이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채무자 갑의 부동산이 3개가 들어왔어요. 3개가. 그래서 하나가 뭐고요?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네, 이거를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을이 여기에 지금 전부 다 뭐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당권을 전부 다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을이 저당권, 여기도 저당권, 을이 저당권. 개수가 3개네요. 동일한 채권 담보하기에서 부동산 3개가 들어왔다. 저당권이 3개다. 자, 그래서 다 같이 경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A의 금액은 얼마가 나오고요. 네, 매각대금이 경매해 보니까 9천이 나오고 B 부동산은 6천만 원이 나오고 C 부동산은 얼마가 나왔다?
네, 3천만 원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안분배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비율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1억 5천을 자, A 부동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1억 5천을 안분배하는 거니까 삼각형으로 기억하세요. 어떻게? 네, A 부동산, 네, 그다음에 B 부동산, C 부동산분의 자, A 부동산이에요. 더하기. 네, 이게 안분배 금액이에요. 그러면 6, 3, 9니까 뭐예요? 네. 6, 3, 9니까 뭐예요? 1억 8천입니까? 그렇죠. 1억 8천분의 자, 9천이죠. 그러니까 뭐야? 9, 1은 9, 9, 18. 2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2분의 1만큼 나가면 된다. 그런 얘기고, B 부동산은 얼마 하면 될까요? 네, 1억 5천 곱하기 똑같아요. 전부 다 삼각형으로 가시면 돼요. A 부동산 더하기 B 부동산 더하기 C 부동산 분의 B. 자, B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1억 8천 분의 6이네요. 그러니까 이건 몇 분의 몇? 3분의 1 가져오면 되고요. 5천 되겠네요. C는 네, 1억 5천 곱하기 안 분배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삼각형이에요. 네, A 플러스 B 플러스 분의 C 플러스 분의 C죠. C.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1억 8천 분의 C는 3이니까. 그죠? 6분의 1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안 분배하는데 지금 계산 금액은 C죠. C. 그죠? 그래서 여기는 7,500이고 두 번째는 2분의 1이니까 5천. 맞나요? 3분의 1이니까 5천이고 여기는 6분의 3일은 3, 6분의 1이니까 얼마다? 네, 2,500. 그래서 비율에 따라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42번은 가끔 계산 문제도 나온다는 사실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갈게요. 근저당. 자, 틀린 것 할게요. 5번 볼게요.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된 경우 그 발생하는 채권이 채권 최고액 한도 낸 경우에는 담보된다? 틀렸죠? 자, 출발이 채무 최고액. 그리고 붙여주는 게 근저당. 그래서 채무 최고액이 이게 증감 변동하다가 채무가 뭐가 되면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특징은 다른 건 없고요. 확정되기 이전 주된 채무가 일시적으로 주된 채무가 소멸을 했다. 근데 밑에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확정되면 돈 다 갚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저당권도 뭐 한다? 함께 소멸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부종성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고 확정되기 전에는 부종성이 다소 뭐가 된다? 완화된다. 그러면 채무가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후에 발생하는 채권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네, 다시 이 금액이 담보되느냐? 이 금액은 담보되지가 않습니다. 확정된 금액만 담보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1번 지문은 피담보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면 최고액까지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 초과 부분은 담보되지 않는다. 네, 채무 최고액이 만약에 10억이다. 근데 확정된 금액이 10억을 초과해서 만약에 2억이 더 나왔다. 그러면 이 근저당권자, 채권자는
요 10억까지만 우선 변제받지 초과 부분 2억은 네,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최고액은 배당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 존속기간, 결산기 약정이 있다면 등기할 수 있다. 맞고요. 채무액이 최고액을 만약에 초과한다. 지금 10억 플러스 2억이 나왔다. 그러면 채무자 겸 설정자. 그럼 채무자는 자신의 빚이죠. 자, 채무자가 갚을 때는 이 전체 갚고 말소 들어가야 되겠죠. 채무자는 10억 플러스 알파까지 다 갚아야 되고, 만약에 제3취득자나, 그죠? 제3취득자 또는 네, 물상보증이라면 10억까지만 갚아주면 될 거예요. 자신의 빚은 다 갚을 의무가 있다는 얘기고, 네. 그 다음에 지연배상과 자,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정되지 않고 최고액에 포함돼서 담보된다. 네. 그래서 근저당에서는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하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년분에 하나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게 일반 저당권이면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하나지만 근저당에서는 지연이자가 1년분에 하나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시중은행에서 일반인한테 돈 빌려줄 때 저당권 설정 안 해줘요. 전부 다 근저당으로 해요. 일반 저당권은 지연이자 1년분밖에 못 받지만 근저당은 최고액 아니라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4번은 5번이 되고요. 자, 46번 가겠습니다. 옳은 것 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 사항이 아니다. 이건 머스트. 채무 최고액은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1번 틀렸고요. 피담보 채권 확정되기 전 당사자 약정으로 근당권 소멸시킬 수 없다. 네, 확정되기 전 소멸시킬 수 있다. 세 번째는 물상보증인이죠. 아까 채무자는 여기 다 갚아야 되지만 네, 물상보증인은 내 빚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이 최고액을 초과했을 때는 여기만 갚아주면 돼요. 그래서 팁 드릴게요. 모를 때. 네. 지 빚은 지 빚은 다 갚는다. 아시겠어요? 네. 내 빚이 아니면 다 갚을 필요가 없죠. 자신의 빚은 다 갚을 의무가 있지만 내 빚이 아니라면 다 갚을 의무는 없다. 기억하시고요. 자, 네 번째 지문입니다. 최선순위 근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네. 자,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요. 그때 채무가 뭐가 된다? 확정된다. 그 얘기예요. 네. 최선순위 근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확정은 언제 된다? 경매 신청 시 되는 겁니다. 네, 정답은 46번은 몇 번이다? 네,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피담보 채권 확정 전 채무원인 변경관에서 후순위 권리자 승낙이 있어야 된다. 승낙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46번은 정답이 4번. 자, 다음 페이지 47번 해볼까요? 자, 존속기간은 반드시 명시되는 것은 아니다. 네, 채무 최고액은 반드시인데 존속기간이 있죠? 네, 존속기간은 적어도 좋고 기재하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이건 캔 등기. 채무 최고액은 반드시 머스트. 존속기간은 할 수도 있고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최고액을 초과했습니다. 설정자, 채무자는 자신의 빚이니까 지 빚은 다 갚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고액만 갚는다는 거 틀렸고, 자, 제3취득자,
제3취득자 내 빚입니까? 남의 빚입니까? 예, 제3취득자는 자신의 빚이 아니죠. 따라서 최고액만 갚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소 청구할 수도 틀렸고요. 자, 기본 계약이 해지가 됐다. 네, 계약이 해지가 되면 이제 채무가 뭐가 될 것이다. 네, 확정되겠죠. 따라서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네, 변동 생깁니다. 47번은 1번이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고 그냥 51번 가볼게요. 네, 51번은 틀린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세요. 계속 반복됩니다. 물상 보증이 나옵니다. 51번, 348페이지 51번에 2번. 채무자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했다. 물상 보증인 있죠? 내 빚 아니니까 최고액만 갖고도 말소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2번 지문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51번에서는 5번. 자, 선순위가 있고요. 후순위가 있다. 자, 후순위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자, 선순위는 자, 경락대금 완납 시 채무가 확정되는 거예요. 후순위가 경매를 신청하면 선순위는 영향받지 않고 대금을 완납했을 때 확정되는 거니까 51번에 네, 정답은 2번이 틀렸지만 5번도 참고를 잘해 두세요. 후순위가 경매했다. 선순위는 경매 신청 시가 아니고 언제다? 경락대금 완납 시. 5번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근저당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보물건, 저당권, 공동저당, 근저당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네, 계약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